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곡물빵은 거칠어 푸석푸석해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쭉쭉 탄력이 있어요. 건강한 맛은 맛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맛있어요. 네, 여러분 빵준서입니다. 전국에 전 세계 우리 빵준서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하땅 여러분들을 오늘 또 뵙습니다. 자, 오늘은 또 뭘 할까요?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멍멍야옹님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신 게 다음에 멀티그레인 식빵 부탁드려도 될까요? 준서님 레시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이게 멀티그레인이라고 하는 거나 뭐 슐로트 믹스라든가 아니면 뭐 크라프트콘이라든가 이게 작곡으로 만들어지는 믹스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빵이거든요. 근데 작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걸 한번 해드리고 싶었다 했는데 못했어. 그러다가 그런 건강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많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냥 작곡으로 그냥 내가 만들지 뭐 이렇게 해서 오곡 씨앗빵이라고 해서 5가지의 곡물을 넣고 씨앗들을 넣고 만드는, 그러니까 멀티그레인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뭐 슐로트 믹스도 대체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수입해올 때 곡물은 벌레가 잘 먹잖아요. 바겜이라고 그래가지고 벌레가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소금도 들어가 있고 기타 어쨌든 좀 뭔가 있어. 또 이걸 또 털면 또 문제 생기니까 내가 안 하고, 그래서 레시피를 좀 보완하셔야 돼요. 소금도 들어있고 그래서 소금량도 줄여야 되고, 뭐 이제 여기 보면은 해바라기 씨, 수수, 아마씨, 귀리, 그다음에 얘가 거시기, 까먹었다. 아무튼 5가지 요거 사서 곡물빵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끓일 거예요. 아주 팔팔. 알갱이 곡물이 들어가는 빵은 계라라는 과정을 항상 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를 두어서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을 좀 이렇게 빼내서 나중에 빵 반죽 안에 들어갔었을 때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고 소화 흡수 또 대장의 어떤 그런 운동도 좀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 해바라기 씨, 아마 씨 안 구운 거예요. 전 구워서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빵. 그다음에 귀리.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해바라기 씨, 호박 씨, 호박 씨가 요거 전처리 하는데 하루 걸려요. 그래서 준서는 어제 또 이제 해놨어요. 이 팔팔 끓는 걸 넣어주세요. 바로 하루가 지나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계라돼가지고 끈적끈적하게 섬유소가 나와가지고 계라돼서 끈적끈적해. 요렇게 쓰시면은 잘 쓰는 거야. 빵 기가 막혀. 멀티그레인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채로 쳐서 가루는 빼내고 위에 씨앗만 뜨거운 물 부으셔갖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계라가 돼가지고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이러면 장의 건강도 좋고요. 빵도 곡물빵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푸석푸석하고 그러잖아.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하루 두시면 돼요. 한번 저어주시고 반죽 칠 거예요. 밀가루, 그 다음에 호밀, 준서의 사랑 무반죽, 그 다음에 설탕, 분유. 분유는 흡수율에 관여를 해요. 곡물빵은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곡물빵 잘못 만들어 놓으면 푸석푸석하고 하루 지나면 못 먹어요. 우리 왜 유럽 가면 그러잖아. 그 다음에 생이스트, 그 다음에 요거 곡물, 그 다음에 모르트. 씨앗 전처리해 놓은 게 해서 계라가 돼서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버터는 먼저 한번 섞인 다음에 넣을 거예요. 다 섞였으니까 이게 반죽이 준서가 애지간하면은 덧가루 안 쓰거든요. 근데 이 빵은 질어요. 작곡빵 그러면은 거칠다고 생각하잖아. 안 그렇다니까. 이렇게 하면 빵이 얼마나 찰져. 막 달라붙죠. 이렇게 치셔야 돼요. 뜯어갖고 이렇게 피잖아. 이렇게. 이게 반죽을 잘 다루는 사람은 잘 펴요. 이만큼 쳐서요 이러면 실패할 수 있어요. 요거 좀 덜 치셔도 돼요. 그래서 닭가루 뿌리시고 넣어서 반죽이 마르지 않게 1시간 한 반 정도 발효할 거예요. 빠라밤. 1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가 이게 달라붙을 정도로 잘 됐어요. 덧가루 뿌리시고 보실래요? 얼마나 잘 컸나? 보통 저희가 이제 분할할 때 250g 정도를 띄어서 두 개를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 오늘은 이제 작곡이 들어갔으니까 270을 띌 거예요. 한 8% 정도 늘려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씨앗이 많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반죽이 양이 적으니까 볼륨이 적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뭔가 다른 게 들어갔을 때는 좀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70짜리 일단 두 개. 270.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 할 건데 300 되시면 안정감 있고요. 조금 소프트하게 하실 거면 280. 준서는 조금 소프트하게 280. 둥글리게 할 건데요. 둥글리게 할 때도 손에 잘 달라붙어요. 이 빵이. 또 이제 분명히 댓글에 질어도 너무 질다 이제 이렇게 올라오실 수도 있으세요. 맛있는 빵 만들려면 반죽이 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다룰 수 있을 만큼 해서 최대치에 질게 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빵의 특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 둥글리기. 하나. 또 이제 우리가 벤치 타임이라고 그래서 한 15분 정도 주면 근사한 빵을 만들 수 있죠. 빠라밤. 분할을 해서 벤치 타임은 15분 됐습니다. 성형 예쁘게 이 식빵의 성형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미는 과정은 가스를 빼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식빵의 내상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는 이유는 뭐냐면 이래야만 빵이 크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물론 발효나 다른 여타 다양한 이유로 빵에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찌그러지지만 이렇게 해줬었을 때 얇은 게 하나가 있으면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포개지면 강해지잖아. 그것처럼 반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포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요걸 이렇게 말아주시면 힘이 좋아져요. 나중에 치고 올라올 때도 그렇고 오븐 스프링도 좋고 이렇게 결이 있음으로 인해서 닭가슴살처럼 찢어지는 내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성형을 하는 거예요. 가스를 빼주세요. 됐죠? 똑같이 접고 말아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한 쌍으로 해서 틀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짜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밀어서 많은 성형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식빵은 내상이 좋아야 되는 식빵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도 똑같이 밀어주세요. 밀어서 접어서 똑같이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훨씬 이제 좋은 내상 얻으실 수 있으세요. 예상으로는 한 1시간 정도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밤.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40분 되니까 이렇게 틀 위로 살짝 올라왔어요. 사실 식빵에다가 에그워시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해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도 생기고 컬러도 예쁘고. 근데 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해보면 얘가 더 예뻐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에어프라이기에도 구울 거고 컨벡션에도 굽고 데크도 굽고 작은 거는 한 20분에서 25분 내외예요. 여기 대리석이라 깔고 가요. 잘못하면 타. 대리석은 세서. 큰 틀에 있던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일반 상품점에서 파는 식빵 사이즈 결함을 발라갖고 발효가 잘 돼 있고 반죽이 잘 쳐져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틀에서 한 2cm 정도 덜 커도 빵이 올라와요. 빵에 나중에 오븐 스프링으로도 치고 올라오거든요. 한번 보시자고요. 요것도 이제 요건 한 30분 정도 이상 구울 거예요. 빠라밤. 에어프라이기. 어우 좋네. 에어프라이기요. 25분 정도 걷어요. 그다음에 컨벡션. 그다음에 이제 데크. 데크는 한 1분 정도 더 구워야 될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기, 컨벡션, 데크 이렇게 있어요. 빵은 보통 구웠을 때 굽기 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웠을 때 수분이 날아가는 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굵기 손실이라고 하는데 보통 굵기 손실이 한 12% 정도는 나와요. 300g짜리 빵을 걷다 265, 70 뭐 이 정도까지. 특히 이제 바게트 같은 거는 이제 시험 보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하게 재죠. 자, 이걸 눌렀는데 올라온대. 야, 대단하다. 눌러볼까? 어떻게 되나? 안 올라오지? 올라올 수가 없어. 잘 만든 빵은. 근데 그냥 쑥 눌렀는데 그냥 쫙 올라오는 거야. 그거를 썸네일에다 딱 올려놨어. 아 진짜 나는 이 빵 아까워서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 베이커리 가면 파는 사이즈의 빵 이렇게 다 구웠으니까 또 이제 월매나 맛이 있는지 이렇게 이게 단면. 그죠? 곡물 냄새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곡물빵은 거칠어 푸석푸석해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닭가슴살 찢어지듯이 얘도 똑같이 이렇게 쭉쭉 탄력이 있어요. 이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준서에게 익숙한 맛인데요. 이런 빵에 특징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죠? 와 맛있죠? 이거 아니라고. 먹었어. 빵이네. 먹을만하네. 그러니까 나도 몰래 손으로 들고 뜯고 있는 맛.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강한 맛은 맛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맛있어요. 준서가 드리는 팁만 잘 하셔서 만들면 여러분도 지금 준서가 느끼는 그런 건강한 감미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허거땅 여러분들도 다 준서처럼 잘 만들어서 고소한 맛이 있는 감미로운 맛이 있는 그런 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름하여 오곡씨앗빵 5가지의 그 씨앗을 넣고 만든 식빵 추천, 구독, 좋아요로 준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듬뿍 표현해 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